명언 속 인생 에피쿠로스 편.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친구, 자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면 충분하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에피쿠로스주의자.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즐기고 욕망에 충실한 사람.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적이라는 말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본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빵과 물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빵과 물을 보내줘. 그러면 나는 신들의 행복과도 겨룰 수 있다. 쾌락주의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남자가 빵과 물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2300년 동안 가장 억울하게 오해받은 철학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친구, 자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면 충분하다. 지금 우리가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리고 왜 2300년 동안 이렇게 오해받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341년, 에게의 작은 섬 사모스에서 에피쿠로스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테네 출신의 교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4살에 철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계를 지배하던 것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여러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원전 306년 35살의 에피쿠로스는 아테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에 정원 하나를 샀습니다. 그 정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정원을 케포스, 즉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정원 학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 당시 아테네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노예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서 에피쿠로스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면 놀랍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치즈 한 덩어리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빵과 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식사가 아니라 소박한 음식을 즐겼습니다. 왜였을까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은 오히려 불행하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쾌락을 추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쾌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과 달랐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적 쾌락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순간의 쾌락. 이것은 일시적이고 끝나면 더 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적 쾌락이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 불안이 없는 상태, 평온한 마음의 상태.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스어로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위해서는 빵과 물과 친구들만 있으면 됐습니다. 화려한 것들은 오히려 그 평온을 방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피쿠로스는 2300년 동안 쾌락주의자로 오해받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적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였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당시 주류 철학과 달랐습니다.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 없고
죽음이 오면 우리가 없다. 이 말이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했습니다. 에피쿠로스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를 쾌락주의자, 무신론자로 왜곡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 시대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부유한 귀족들이 에피쿠로스의 이름을 빌려 사치스러운 생활을 정당화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을 에피쿠로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에피쿠로스 본인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그 이름이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의 비판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에피쿠로스를 신을 부정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위험한 철학자로 규정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에피쿠로스 추종자들은 지옥에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수천 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에피쿠로스는 전혀 달랐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혜가 제공하는 것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우정이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우정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은 그 우정의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아팠습니다. 평생 위장병과 신장결석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몸의 고통은 극심하다. 하지만 우리 우정을 기억하는 즐거움이 그것을 이긴다. 고통 속에서도 우정의 기억이 행복을 만든다는 것. 그것이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정을 나누기 전에 소금 한 마를 같이 먹어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진정한 벗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금 한 마를 함께 먹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 공자의 말과 2300년이 떨어져 있지만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또 다른 핵심은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자유가 특이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더 적게 원하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이 요구하는 것은 얻기 쉽다. 헛된 것이 요구하는 것은 얻기 어렵다. 배고프면 먹고 싶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것은 빵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비싼 것, 더 화려한 것을 원하는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욕구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또 정치적 야망이나 명예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습니다. 숨어서 살아라.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한 말로 전해집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유명해지려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오히려 불안과 고통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에피쿠로스가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행복이었습니다. 2300년 전의 이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새롭게 들리는지. 에피쿠로스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으면 저승에서 신들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삶을 옥죄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그 두려움을 없애려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 없고 죽음이 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에피쿠로스 자신의 죽음이 이 철학을 증명했습니다. 기원전 270년 에피쿠로스는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장결석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지만 친구 이도메네우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다. 신장과 내장의 고통이 극심하지만
내 영혼의 기쁨이 그것을 이긴다. 나는 우리의 우정을 기억하며 이 고통을 견딘다. 죽음 앞에서도 우정의 기억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에피쿠로스는 마지막까지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27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3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피쿠로스를 다시 읽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대 사회가 에피쿠로스가 경고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 욕망들이 오히려 불행을 만든다는 것을 현대인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2300년 전에 이미 말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영국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현대 소비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철학자라고. 더 많이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광고가 넘쳐나는 시대에 친구, 자유 생각할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한 철학자의 말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2300년 전 철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친구, 자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면 충분하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단순하게 들리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지나요? 에피쿠로스는 이것이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젊은이는 불행하지 않다. 철학을 공부하기에 이미 늦은 노인도 불행하지 않다. 행복을 위한 철학은 언제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에피쿠로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적게 원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옵니다. 2300년 동안 오해받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철학자가 에피쿠로스인 이유입니다. 빵과 물과 친구들. 그것이면 신들의 행복과도 겨룰 수 있다고 한 남자.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울리는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에피쿠로스가 세상을 떠난 지 23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원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소박하게 밥을 먹는 식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오후. 그것이 에피쿠로스가 말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친구, 자유, 생각할 시간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에피쿠로스가 2300년 전에 이미 증명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친구, 자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면 충분하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